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배수를 많이 신경 쓰죠. 왜냐하면 하우스는 농사는 물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난방을 또 틀어서까지 재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조량 부분이 그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바람 때문에 비닐이가 터져 나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바람 영향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해요. 안녕하세요. 진양농자재 대표 김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비닐하우스에 관련한 주제를 제가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들고 온 주제가 비닐하우스 설치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은 이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건지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설계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야채 하시는 분하고 과채 하시는 분하고가 하우스 자체의 그 설계 자체가 좀 틀려요. 야채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높이가 좀 낮아야 되고, 과채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를 하실 때 좀 틀리는 부분이 많죠. 또 비닐하우스 설치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하우스를 설치하시기 전에 땅이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 앞뒤에 그 편차, 뭐 평탄 작업을 잘 하셨다든가, 뭐 요렇게 그런 부분, 그게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렇고 하우스 동수를 최대한으로 똑같은 평수라고 하면은 땅을 한 평이라도 이제 허실이 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우스를 좀 많이 뽑아야 되겠죠. 평수를.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 배수로 부분, 뭐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잘 작업이 안 된다, 잘 안 됐을 땐 좀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하우스 안으로 물이 다 들어오니까 작물이 다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도로가 부분보다는 일단은 좀 하우스 부분이 조금 높아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흙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하우스를 좀 이렇게 짓다 보면 이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좀 높이가 높아서 그게 다져지지 않아서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크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배수를 많이 신경 쓰죠. 왜냐하면은 하우스는 농사는 물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물이 하여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설치할 지역의 기후라든지 바람 방향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요. 왜냐면 앞에 해가 뜨는 부분, 그 다음에 해가 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과체류 같은 경우나 엽체류 같은 경우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조량이 만약에 받는 부분이 적게 되면 과일 같은 경우는 익는 속도도 그렇고 병에도 취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겨울에 또 많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엽체류 역시 마찬가지로 햇빛을 또 받을 때는 받아야 되지만 햇빛이 없게 되면 병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겨울에도 난방비 상당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 수막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수막하고도 또 이제 뭐 난방을 또 틀어서까지 재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조량 부분이 그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바람 방향들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바람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이면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하우스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우스가 또 그 바람 때문에 비닐이가 터져 나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바람 영향 때문에 그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해요. 하여튼간 농사는. 그럼 정말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땅이 완전히 평지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도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앞뒤 편차가 많이 심하게 되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하우스가 앞하고 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농사가 어떻게 뭐 그거를 뭐 그 똑같이 재배가 안 되다 보니까 웬만하다고 하면 앞부분이 높고 뒤에 부분이 낮으면 평탄 작업을 저희가 웬만하면은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농사를 지을 때 앞하고 뒤하고가 골고루가 이렇게 작물이 골고루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골고루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은 평탄 작업을 저희가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네네. 그러면은 이 설치 전에 예산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보통 요새는 농가분들이 워낙 뭐 디테일하게 그 하나하나, 왜냐하면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꼼꼼하게 따지시는데, 그런 분들이 먼저 오셔서 저와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견적을 제가 뽑아 드리는데, 먼저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 땅을 저랑 같이 먼저 가서 보고, 최대한으로 그 하우스가 동수가 제대로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같은 땅의 면적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가서 실측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뽑아가지고 와서 저랑 또 같이 견적도 뽑고 해가지고, 제가 뭐 하우스를 이렇게 뭐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견적을 뽑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진양 농자재잖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네네. 업체가 네. 좀 이 진양 농자재만의 특별한 부분이라든지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저보다도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많지만, 농자재 계통에는 거의 다가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남자분이 많으세요. 여자분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자인 입장에서 농자재 제가 한 지가 26년 차인데, 옛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부터 저희가 농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농자재도 같이 겸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26년 동안의 경험이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여자이기는 하지만 하우스 보조 사업이 됐든 연동 하우스가 됐든 단동 하우스가 됐든, 그 다음에 이제 농막,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농막들 많이 지시고, 또 단동 하우스 조그맣게 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경험이 상당히 26년 동안 많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제가 충분히 응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제가 단가를 조정을 해서 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자재를 쓰거나, 뭐 요새는 그런 이런 허접한 자재를 쓴다기보다는 최대한의 KS 제품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성심성의껏 하우스를 잘 지어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들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뭐 주제라든 이런 거 통해서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